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 한국 장전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아주 계속해서 힘드신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지금 조금 많이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유럽 시장은 열렸고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죠. 네, 그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해서 그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휴장을 했고요. 환 시장만 열렸습니다. 일단 먼저 유럽 시장을 살펴보면 독일 닥스 지수는 0.32% 상승했고요. 영국 FTSE도 0.91%, 프랑스 카크는 0.82% 상승, 이탈리아도 0.52% 상승, 유로스탁스 50은 0.7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은 0.19% 떨어졌고요. WTI는 올랐습니다. WTI는 0.58% 올라서 83.78달러로 올랐고요. 금 가격은 0.13%니까 아주 소폭 올라서 1818불을 기록 중에 있고, 구리 가격 0.48% 올라서 9766, 비트코인은 3% 빠졌습니다. 41,000. 안 좋은 자리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좀 계속 위에 천장에 부딪히는 느낌? 이런 느낌 좀 있네요. 좀 좋지 않은 흐름이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네, 요런 정도로 가격 흐름들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대체적으로 좋았다는 거, 홍콩 시장 빼고는 좋았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요. 자, 미국 시장 한번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죠. 미국 시장을 지금 판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데, 미국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라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8에 육박한 상황이죠. 1.8에 육박한 1.793%예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1%에 육박한 0.968%, 그리고 30년물도 2.12%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그 금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계속 경고를 했죠. 저는 채권이 좀 아니하다, 채권 시장이 아니하다, 지금 상황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한꺼번에 반영됐고요. 근데 너무 빨리 반영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금리가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의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고요. 단기적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주식시장은 좀 안정되는 모습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고요. 지금의 핵심은 도대체 뭐냐? 뭘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핵심 뭘까요? 미국 시장의 핵심은 한번 맞춰보시죠. 맞히는 분한테 이거, 자, 네, 우리 배진환 슈퍼개미에 투자를 잘한다는 것. 네. 저사고팔 QT 많습니다. 저사고팔이 제일 빨리 맞췄네요. 저사고팔은 저희가 문자를 이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주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걸 맞춰주셨어요. 고용, 금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 말한 거 맞죠? 그냥 QT 혹시 교회에서 하는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QT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니죠?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거 아니죠? 네. 아닌 걸로. 저사고팔 이 책 벌써 이미 샀을 것 같은데? 저398 이거 짝퉁 호 아닙니까? 이분 이름이 저398이잖아요. 이분 배진환 이분이 책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한테 양보하시든가. 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양적 긴축을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언제 하는지를 지금 시장이 몰라요. 예, 지금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연말에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바로 할 거고, 이제 테이퍼링 이후 바로 할 건데,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양적 긴축은 연말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그럼 지금 파월 의장이 그동안에 했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그 사람 원래 말했던 대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기 때문에 그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연말에 할 거야 했는데 진짜 연말에 할 거니? 아니라는 거. 좀 땡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 비둘기 중에 비둘기라고 하는 부의장 있잖아요. 응? 레이얼 브레이너드. 그 금발의 그 우리 여성 부의장님. 그분이 은행의 규제는 확실하게 하지만 굉장히 부질급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조차도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 중국의 PPI, 즉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해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음식료와 에너지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뭡니까? 나머지 세 개가 뭐예요? 하나는 신차 가격, 그 다음 또 하나는 중고차 가격, 또 중요한 하나는 주택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떨어질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유가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원자재 가격이 먼저 붙어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알고 있어. 지금 현재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계속 가격을 반영시키고 있는 거죠. 금값이 안 떨어지는 거 보세요. 금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지금 1800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도 대체적으로 오늘은 농수산물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니켈은 또 올랐어요. 0.4%. 그러니까 그다음 WTI 제일 중요하죠. WTI는 또 올라서 83달러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기 때문에 결국은 양적 긴축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양적 긴축을 해도 시장이 그렇게 금갈까?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중요하긴 한데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지 않으면 금갈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엔 테이퍼링 한다고 했는데 살짝 금가다 말았죠.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아예 금이 안 갔어요. 주식시장에. 그쵸?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그보다 더 펀치가 센 펀치인데 약간 금이 갈 거예요. 가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갈 거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9조 달러에 가까운 총통화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인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양적 긴축이란 말 자체가 뭐라 그럴까? 다 취했다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마구잡이로 춤추던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취했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받아들여 줄 거야 라고 파티장에서 놀다가 술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술을 빼기 시작하니까 술이 강한 사람들은 벌써 술이 깨기 시작하죠. 그럼 나의 이런 막 춤을 추고 하는 행동이 오케이 다 용인이 된다? 용인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총통화량은 많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양적 긴축인데 그게 연말이면 시장 그냥 바로 랠리 뽑을 거고요. 이게 앞으로 다시 땡겨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시장 쿵 하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 요 시점에 따라서 마음을 놓았다가 얼었다가 놓았다가 얼었다가 요것들이 계속 반복할 게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시장이라는 건 딱 정해진 틀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하는 모든 분이 돈을 벌었죠. 그렇지 않으니까. 시장이라는 그렇게 변덕이 있는 거니까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 시장 보죠. 한국 시장은 지금 한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한국 국채 금리가 지금 왜 이 난리가 나느냐? 금리를 또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말께 모든 채권 애널리스트를 어제 보니까 우리 그 연합인포메이크스의 박종현 박사님 얼굴 너무 안 좋더라. 컨디션 너무 안 좋고 왜 안 좋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표정이 안 좋지만 채권은 주식보다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2.56%까지 지금 올라 있고요. 5년물도 2.35, 3년물도 2.148이에요.
연중에 지금 최고점 근처로 지금 다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깨져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채권 펀드 들지 말자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채권 펀드 안 된다. 마이너스 날 거다. 아니 1% 먹자고 덤벼들었다가 1% 2% 먹자고 덤벼들었다가 마이너스 나면 그게 말이 되냐 억울해서. 그러니까 아니다. 물론 주식은 더 빠졌다는 거. 자, 물론 주식은 더 빠졌어. 그런데 어쨌든 채권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상관이 없느냐? 저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긴축적 상황이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에도 좋을 리가 없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황들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1.5가 아니고 1.75 정도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5까지 갈지 1.5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해 4번 올려서 1%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편안하게 1.25나 1.50으로 딱 자리 잡고 괜찮아 우리 이미 다 먼저 올렸어.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 이러면서 끝낼 수 있나요? 4번 올리는데? 우리 지금 3번 올렸는데? 연말까지 4번 올리고 똑같이 4번 올리고 끝? 아닐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채권 애널리스트라든가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이 채권 보유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채권 평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에 보유 편향이 있어요. 반대로 주식은 주식 보유 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건 패닉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를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하는 단기 상승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즉 1190원까지 지금 하나도 약세가 최근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외국 애들도 달러를 가지고 와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해야 되겠죠. 지금 이 청약 제도도 바뀌어야 돼요. 개인들한테 주는 물량보다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주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개인들이 하겠다는데 개인들한테 줘야지. 왜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물량을 많이 줘?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약제도 좀 바꿉시다. 일단 우리 안에서부터 이거는 일단 컨센을 만들자고요. 이건 바꿔야 돼요. 개인들한테 주는 물량이 많아.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돈을 넣고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지금 뻥카만 지르잖아요. 나 많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증거금 같은 거 별로 안 되니까 일단 지르고 보잖아. 나 많이 줘.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되게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자문사라든가 자산운용사가 지금 200 몇십 개가 지금 하겠다고 줄을 서 있다라는데, 그래서 지금 허가가 안 나갖고 그것도 펼쳐지지도 않는다는데 왜? 그중에 상당 부분이 뭐 하려고? 공모주 받으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좀 되게 왜곡된 것 같아요. 왜곡된 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성격 참 더럽다, 그죠? 왜곡됐어요. 지금 이거는 기관하고 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여기선 기관인 거죠. 기관한테 주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운영이 되거든.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완전 꽁돈 놀이가 된 거죠. 공짜 점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자산운용이 그렇게 쉽습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외국인이나.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거 받으려고 넣으면 확률이 높으니까 받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하는 강세 유지를 내일까지는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폭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은 어떨 것이냐. 매도 담보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어제까지 팔았어야죠. 내일까지 입금 날이니까. 오늘 입금, 내일 입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청약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청약하셔야 되고, 오프라인은 지금 어제 미쳤어. 그냥 멈춰버렸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셧다운 됐었어요. 전산이 막혀버렸어. 그리고 신규로 계좌 개설을 하시는 분은 어제까지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려면은 신분증을 사진 찍어가지고 검증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셧다운이 됐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정도였고요. 네. 화면 잘 나가고 있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도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한, 어제부로 매도세가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 어제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팔자는 약간 그래서 줄어들 거고 시장은 소강 상태를 내일까지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일이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21일까지 소강 상태에서 21일 환불을 받고 상장일인 27일까지는 수급이 좀 풀리겠죠. 그래서 시장은 다시 약간 숨통이 틔어지는 21일부터 27일까지는 고를 것이다. 단기 수급 상황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일부터 며칠간은 상당히 많이 빨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시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실래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의견을 물으실래요? 말으실래요? 예. 물으시면 대답을 하고 안 물으시면 대답을 안 하고. 네. 네,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물어보셔서 하는 얘기예요. 자, 2주일 안에 해결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일주일이고 아니면 2주일, 많게는 뭐 한 달까지도 갔는데 이게 아마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아지겠죠. 자, 2달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 신규 상장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죠? 땅하고 첫 가격이 어떤 식으로든 땅 형성되고 뭐 따상이든 뭐든 형성되고 나서 쭉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모든 주식들이 쫙 다 빠졌죠. 거의 대부분 주식이 첫 시초가 형성된 시초가보다 다 빠져 있어요. 지금 21년도에 상장했던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예를 보건대는 조금 한 2주일 안에 해결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에너지 솔루션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그만하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순수 개인적인,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사에서는 보통 회사들은 2차 전지 되게 지금 콜을 하겠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른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게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했던 업종이 뭐죠? IT예요. IT가 랠리를 시작했고 지금 IT 랠리 중에서도 어디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IT. 근데 그게 결국은 핸드셋 업종이에요. 옛날에 핸드셋 업종. 그것들이 이미 랠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쪽으로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 파운드리 하는 회사는 뭐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시세를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관련된 회사들, 즉 미국에서의 그 웹 건설이 확실해질 때쯤부터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고 사실은 잘 되길 바라죠. 지금 근데 이제 자꾸 이제 CATL하고의 상황이 좀 다른 거는 한국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정말 많습니다. 21년도에 200만 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2년도는 몇만 대? 500만 대를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뭐 한국에서부터 갖고 갈까요? 한국에서 갖고 가는 거 일부 있죠. 모델 Y나 이런 것들은 갖고 갔죠. 그런데 아마도 그냥 중국의 배터리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확실히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가 강력하다는 거. 중국은 그런 장점이 있고 한국은 유럽하고 미국 애들이 차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러면 좋아지죠. 근데 지금 그래서 반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도 2022년도에 아마 전기차가 총 1000만 대 정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1000만 대 가까이 더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1000만 대라고 상정을 하고 그중에 절반은 중국에서 만들고 절반은 나머지 국가에서 만들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국가의 그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 그걸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시간 생각보다 많이 갔네.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하느냐? 한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성장주에 대한 시각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21년 한 해 동안에
엄청난 랠리를 뽑았던 성장주들이 21년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 주식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대표가 NFT 메타버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NFT 메타버스는 현실적으로 돈벌이를 아직은 제대로 못하고는 있어요. 나중에는 하겠죠. 나중에. 근데 지금은 당장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가 올라가는 거다?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안 버는 미래의 돈을 버는 애들은 연수가 기니까 5년짜리 금리를 생각해 봐요. 할인율이 커지지. 5%짜리를 1년이면 5%지만 5년이면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이 커지니까 그런 쪽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뜨거운 주식들과 차가운 주식들로 쫙 갈라져 있어요. 차가운 주식은 너무 싸. 뜨거운 주식은 좀 비싸. 이런 상황이에요. 작년엔 많이 비쌌고 지금 이제 떨어졌으니까 좀 비싸게 됐고 차가운 주식은 너무 쌉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크릿컬 업종만 싼 게 아니고요. IT 주식도 싸고요. 뭐 기계도 싸고 뭐 지주들 중에 이제 멀쩡한 지주들도 엄청 싼 것들이 있고 이상한 지주들도 있지만 하여튼 저평가 주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평가 주식들을 잘 골라내서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오늘 그 투자를 잘한다는 것, 이 배진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잘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고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검증받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잘하는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건 내가 겸손하게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 이 책에 이제 151장에 있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활용해라 라는 것 중에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대중과는 다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본래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주식시장은 공포와 탐욕을 무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가 오면 누구나 두려워하여 투매를 하고 탐욕이 오면 누구나 군침을 흘리며 매수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탐욕이 가득하면 거꾸로 주가가 하락하고 공포가 가득하면 반대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대중과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포를 두려워하고 탐욕에 용기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러니까 공포에서는 사야 되고 탐욕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지금 국면은 어떤 국면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내 마음이 자신감이 뿜뿜하고 그거 있잖아요. 계좌 자꾸 열어보는 거. 계좌 얼마 됐지? 이때는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하루 이틀 있다 끝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는 한 이 제도가 굳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공포가 있으면 내일 곧 세상에 멸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맑고 지금은 나무는 푸르진 않구나. 하여튼 그렇죠. 세상은 변함이 없어. 내 마음만 멸망이 온 거죠. 공포에 빠지면 내 마음이 멸망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든지 거의 대부분 바닥이었다라는 거. 반면에 내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